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 차는 이제 기아가 올해 내놓은 신형 세단이죠. 이제 K8이고요. 그래서 요새 시승 영상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3.5L 가솔린에 이제 2륜구동, 그러니까 4륜구동이 아닌 2륜구동을 탑재한 이제 K8 3.5를 이제 시승을 할 건데요. 이제 오늘 저희가 만나볼 것은 이제 K8의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행해보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취재해서 확인했던 부분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기아 K8의 이제 디자인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금 상당히 독특한 것이 뭐냐면, 기아가 이번에 K8의 어떤 디자인 컨셉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오퍼짓 유나이티드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반대되는 상반된 개념의 어떤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차 하나에다 융합을 했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통상 이렇게 K8처럼 좀 웅장한 크기를 표현하게 되는 어떤 중대형, 대형급 세단들은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자연 경관이라든지 좀 평소에 사람들이 웅장하다, 멋지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 자연의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K8도 보면은 기존의 어떤 중대형급, 대형급 세단의 어떤 공식들을 잘 따르고는 있는데, 독특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자연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면서도 어떤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좀 익숙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뭐 멀리서 볼 것도 없이 그릴이라든지 이런 램프 요소들만 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은 최근에 어떤 기아 디자인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심리스 디자인, 그러니까 어떤 그릴이나 램프나 어떤 전면의 어떤 디자인 부분에서 어떤 요소별로 구분을 짓는다기보다 여러 가지 어떤 융합이 된 어떤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들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디테일 하나하나를 좀 살리면서 마치 우리가 어떤 디지털 화면에서 픽셀을 보는 듯한 이런 구성을 한 부분이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실루엣이라든지 어떤 큰 느낌들, 이런 부분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으면서도 이런 디테일 요소들, 특히나 실내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면 그릴이나 뭐 램프 구성 이런 부분들도 어떤 디지털 요소를 좀 강조를 하면서 이런 방향 지시 등이나 주간 주행 등 같은 경우는 그릴 안에 통합형으로 빼놓았죠. 그래서 저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어떤 이제 차 키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웰컴 라이트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 지시 등 같은 경우도 시그널 방식, 그러니까 혼자서 전체가 깜빡깜빡거리는 것이 아니라 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디지털 요소를 차에다 반영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 K7 같은 경우는 차 길이가 5m가 되지 않았죠. 4,995mm. 근데 이번에 K8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차 길이도 5m 이상, 그리고 휠 베이스도 2,895, 사실상 거의 3m에 가깝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이렇게 쭉 보면은 특히나 옆에서 봤을 때 상당히 커졌다라는 부분을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이제 상당히 큰 휠을 쓰다 보니까 이런 휠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조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실루엣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슬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길어지고 좀 슬릭해지고, 실제로 높이도 약간 낮아졌거든요. 폭은 또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포츠 세단 형태, 그리고 어떤 쿠페형 세단 형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근접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K8이 슬슬 도로 위를 다니면서 그 K8의 뒷면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램프와 램프를 연결해주는 가로형 이런 그래픽,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차를 훨씬 더 넓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느낌, 이전과는 다른 구성이다 보니까 좀 신선한 느낌을 주게 되고, 차의 전면부가 어떤 그 제품의 인상을 좌우한다면 차의 후면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차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서 같이 달린다든지 같이 정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때 어떤 차의 뒷면에 또 눈길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를테면 어떤 기존에 없던 삼각형 뾰족뾰족한 디자인 요소를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존에 없었던 시도들도 K8의 어떤 신선한 느낌을 더 살려주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K7에서 K8으로
그 레터링 숫자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떤 고급감이 한층 더 높아졌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K8의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른 이전에 나왔던 기아의 신차들과 마찬가지로 K8도 디지털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일체형 그리고 곡선형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디지털 계기판과 어떤 터치스크린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역시 둘 다 12.4인치로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 곡면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편하고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어떤 이런 운전자를 좀 감싸는 듯한 파노라믹 커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이 차를 선택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12인치로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시인성이 좋고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그 기존에 없던 방식들이 이를테면 후측방에서 사각지대에서 차가 접근했을 때 경고를 알린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방 시야를 유지하면서 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떤 차의 획기적인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센터 패시어의 구성인데요. 어떤 이 조작기의 중앙에 이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작동을 하면 그 인포테인먼트를 조절하는 그런 모드와 공조 시스템, 에어컨 히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드를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내 구성을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가면서도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할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다들 스마트폰 쓰고 여러 가지 어떤 IT 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식들이 더 재미를 주고 또 반대로 다른 차와의 어떤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기아 K8 같은 경우는 그 음성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뭐 길 안내라든지 뭐 라디오 주파수 조정 같은 기능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실제 여러 가지 차들의 기능들도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 스티어링 휠의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고 네, 말씀하세요. 선루프 열어줘 썬루프를 열게요. 라고 하면 차가 인식을 하고 선루프가 실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의 고급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트는 말 그대로 운전자와 탑승객이 차에 앉아서 촉감이라든지 또 차에 타고 내릴 때 보이는 시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차와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도 이번에 K8에서 이 시트 부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에르고모션 시트라고 부르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살펴보면 좀 이제 오래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공기 주머니들을 여러 가지로 좀 제어를 해서 이제 좀 스트레칭의 효과를 주게 하는 그런 작동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안전상의 이유로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하거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시트가 마치 버킷 시트처럼 운전자의 몸을 좀 꽉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도 알아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좀 길게 한다, 이를테면 1시간 이상 좀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기 주머니의 압력을 조절해서 좀 이제 어떤 승차감, 착자감 부분도 좀 편안하게 가져가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마치 비행기 1등석이나 뭐 다른 고급차들에서 만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이 다리 길이에 맞춰서 시트 쿠션의 길이를 앞뒤로 조절하게 되는 이 전동 익스텐션 기능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기아 세단보다 K8의 어떤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앉은 키가 물론 작은 편이 아닙니다만 그 시트를 꽤 많이 낮춰서 조정을 해도 그 다른 차보다는 제 시야가 마치 SUV까지는 아니지만 그 조금 높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행 중에 차 크기가 아무래도 좀 커지다 보니까 전방 시야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꽤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차가 뭐 시트가 높다고 해서 뭐 어떤 시트 포지션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좀 이제 차가 좀 커진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내 차의 어떤 여러 가지 좌우 앞뒤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 편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8은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그 사용자 설명서를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버튼들이 많이 터치 방식으로 다 통합이 되었고 거의 물리적인 버튼이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익숙해지기만 하면 오히려 사용하기가 편리한데, 다만 처음에 이런 종류의 신차를 많이 접해보시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하나 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변속기도 어떤 그 노브 방식이 아니라 돌리는 그런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수동 변속기를 운전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어색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제 사실 자동 변속기에서는 크게 이런 기어를 사용할 일이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 앞좌석의 여러 가지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죽어 있던 공간들을 더 살려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이 차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떤 활용적인 측면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유리한 접근 방식으로 보여지고, 또 이런 방식 자체가 또 신선함을 주다 보니까 이 차의 어떤 지금 임무랄까요? 이제 기아가 선보이는 최신의 어떤 세단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휠베이스가 커지다 보니까 운전석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뒷좌석이 상당히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유리해졌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은 어떤 대형 세단, 플래그십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KA 정도면 거의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K8의 실내가 1등석 공항 라운지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마감재라든지 어떤 스티치 디자인 요소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고급감을 줄 수 있는, 눈과 촉감으로 고급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어떤 고급감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요소들, 여러 가지 어떤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그 다이얼 방식의 기어 작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조화가 되다 보니까 마냥 고급감만 살려서 구태의연한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기아라는 브랜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럭셔리란 부분들을 재정의 한다라고 보았을 때 이런 최신의 요소들을 가지고서도 이런 고급감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K8 3.5 가솔린을 여러 가지 측면들을 알아보셨는데요. 어떻게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것저것 조작도 해보고 이제 디자인 이모 저모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무리 어떤 SUV에 대한 인기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세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선호하시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K8의 여러 가지 선풍적인 인기라든지 지금 이 순간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SUV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D 세그먼트를 넘어서는 E 세그먼트 정도 되는 어떤 세단이 주는 여러 가지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상품성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시장에서 또 이 시장만큼 탄탄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아가 말 그대로 작정하고 만든 신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K8이 짊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이 많습니다. 이제 차 크기로만 놓고 보면은 가깝게는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랜저와 직접 경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각 사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 세그먼트 세단들과 여러 가지 비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만 놓고 보자면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수입차 C, D 세그먼트까지도 아우르면서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적어도 이제 K8은 가장 근래에 나온 신차인 만큼 여러 가지 각종 신기술들이 집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가격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품성이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이제 디자인을 기아가 상당히 강조하는 만큼 여러 가지 공을 들인 여러 가지 디테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이렇게 기아의 새로운 브랜드 로고를 장착을 하고 등장한 세단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회사 내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 보신 여러 가지 상품성, 디자인,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행 성능,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과연 내가 원하는
어떤 패밀리 세단 혹은 비즈니스 세단으로서 이 차가 상품성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은 선택지들이 있는 것들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8이라는 차가 이제 시장에 나왔으니까 이 차가 상당히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내 시장 혹은 해외 시장에서 여러 경쟁 차들과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한테 필요한 차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저희 영상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실제 또 비교도 해보시고 가까운 전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시승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